2021년 7월 10일 이정훈입니다. 기자의 취재윤리와 취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검경사칭한 기자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는 이재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씨도 똑바로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동재 기자 사건, 채널A의 사회부에서 법조팀에 있던 기자였죠. 그 이동재 기자가 검찰과 한통속이 돼서 검언유착으로 뭐를 했다라고 보도했던 게 MBC였죠. 그런 MBC가 조금 불미스러운 취재를 했네요. 지난 7월 7일 MBC 기자와 PD 한 명이 윤석열 씨의 부인인 김건희 씨,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했죠. 그 지도교수인 전모 씨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갔답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불행히도 이 지도교수는 작년에 그곳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를 갔더니 차가 놓여 있었고 차에 핸드폰 번호가 있었죠. 그 번호를 보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들은 파주경찰서에서 나왔다라고 하며 본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지도교수 이름을 대면서 이분이 사시냐라고 물었더니 이사 갔다. 그래서 언제 이사 갔느냐, 어느 부동산에서 했느냐 등등을 묻길래 여기 살고 있는 분이 잘 모른다 하고 끊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자신의 딸에게다가 요새 핸드폰 받으면 번호도 찍혀 있죠. 이 번호 알려주고 진짜 파주경찰서 경찰관이 맞는지 알아봐달라 라고 했는데, 그 딸이 알아보니까 MBC 취재진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은 이제 자기 집 앞에 CCTV가 있는데 그걸 돌려보니까 한 남성이 집을 삥 둘러보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 그리고 집 앞에 세워둔 자기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답니다. 이러한 것을 조선일보가 취재를 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취재였죠. 그리고 MBC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 담당, 번호가 찍히게 한 그 사람, 처음엔 잘 모른다고 하더니만 다시 거니까 휴대전화를 껐답니다. MBC 측에 대해서 이런 취재에 대해서 물었더니 처음엔 뭐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캐묻고 하니까 윤석열 측에서도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이거는 공무원 사칭, 강요죄 이런 게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MBC 측은 김건희 씨 논문 검증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 위반한 사실이 있다. 경찰이라고 한 것이 확인됐다.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 녹음되죠. 네.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가 벌써 언젠가요? 작년인가요?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할 때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자기들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하지 말아야지. 그때 채널A는 또 이동재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A 윤리 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이동재 기자를 해고했죠. 저는 이게 너무 앞서갔다고 보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동재 기자가 그 다음에 구속까지 됐을 때 KBS가 또 희한한 보도를 했죠. 9시 뉴스에서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수사 부정적이었던 윤석열도 타격, 이런 제목을 보도해서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지난 4월 총선이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를 끝낼 때 클로징 멘트로 언론의 자유를 특권으로 오해한 적은 없는지 언론 소비자들은 언론인들에게 묻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KBS도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동재 기자가 파일을 공개하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틀린 걸 확인됐죠. 자기는 주장이 공모한 정황이 없다라는 게 확인되니까 오보를 인정하면서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KBS가 이런 보도를 했던 거는 특정 검사로부터 받은 자료 때문이었죠. 그래서 검언 요청은 오히려 KBS가 했습니다. 자, 이게 참 기자들의 숙명입니다. 뭔가 보도는 해야 되겠고 보도를 잘하면 칭찬을 받으니까 뭔가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 흘려든 자료라든지 또는 본인이 무리한 취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기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하지는 않았고 KBS PD와 같이 했습니다. 2002년입니다. 이 사건은 뭔가 하면은 분당 파크뷰라고 하는 주상복합 건물 분양과 관련된 사건을 하면서 이재명 씨가 일으켰던 사건이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좀 시끄러운데요. 2002년 DJ 정권 때입니다. 말기에 이른바 4대 게이트가 터집니다. 진승현 게이트, 최규현 게이트,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수지킴 사건을 이었던 수지킴 게이트, 또 뭔가요? 4대 게이트. 제가 그 중에 한 사 게이트를 취재에 밝힌 기자인데도 다 떠오르지가 않을 정도로 하긴 시끄러웠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DJ 정권 말기에 뭐 혼란의 극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재집권했으니 희한한 세상이죠. 그때 진승현 게이트로 국정원 차장이었던 김은성 씨가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른바 특수사업비를 거론합니다. 이게 2000년 총선 비용입니다. 특수사업비와 비슷한 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입니다. 특활비. 무슨 얘기냐면은 국정원의 특활비를 이용해서 정치자금 쓰고 썼다는 거는 민주당 계열도 마찬가지고 그걸 박근혜도 썼던 거고 박근혜는 구속이 됐고 이쪽 사람들은 쭉 운 좋게 넘어갔었죠. 그래서 건너갔기가 굉장히 긴장됩니다. 이때 김은성 씨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검찰에서 분당 파큐브 아파트가 100대 1로 분양됐는데 고급 공무원, 판검사, 국정원 간부 등 130여 거가 특별 사전 분양됐다. 저는 그 비리에 해당자들에게 통고해 해약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은 다음에 바로 터져 나온 게 김옥두 의원, 동기동계의 거물이죠. DJ 측근이죠. 그 양반도 사전 분양을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큰아들인 김홍일 씨의 장인 윤흥열 씨, 그러니까 김대중 씨하고는 사돈 관계죠. 그분도 사전 분양 받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사건이 커지게 되죠. 동아일보가 취재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요, 2000년 5월 성남시에서 정자동입니다. 정자동. 정자동의 원래 주거지역인데 그걸 상업용지로 되어 있던 거를 주거지로 바꿔서 거기서 주상 아파트를 짓기로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뭐 정자동에 수십 채의 주상복합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6월에 그때까지는 용적률 한 300% 이하로만 지어라 그랬는데 갑자기 356%로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더 좁은 땅에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죠. 그게 이상해서 한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상업지에서 주거지로 바꿀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취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H1건설의 홍영포 회장이 양윤재 청계천 보건본부장에게 48평 아파트를 약속한 것도 밝혀지죠. 고급 공무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양 본부장이 한 대학교 연구팀에 영향을 끼쳐서 원래 300% 이하 용적률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분당 파크뷰는 356%로 지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게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파큐브를 더 크게 짓게 한 거죠.
그렇게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 수사하는 와중에 김병량 성남시장도 연루돼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죠. 이때 민변 소속원이었던 이재명 변호사, 아마 참여연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KBS 추적 60분의 최초로 PD가 둘이 같이 앉아서 김병량 시장에 전화를 겁니다. 최 PD가 전화를 걸고 이재명 변호사는 기록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파크부 사건에 연루된 게 맞냐라 그랬더니 김병량 씨가 H1 건설사 측으로부터 검은동과 선거 지원 그리고 아파트 한 채를 받는 대신 H1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KBS 추적 60분이 방영을 하죠. 특혜 의혹 분당 파크큐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제목으로. 그때 방송에서는 김병량 시장이 H1 건설 회장인 홍원표 씨가 폭탄주를 마시고 경찰들하고 골프를 쳤다는 사실도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도 난리가 나죠. 이러면 방송에 나가니까 김병량 씨는 그때 검사가 전화한 거 아니었냐 라고 하면서 이재명 변호사하고 이런 최 PD를 검사 사칭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협박죄라면서 맞고소를 하게 되죠. 이럴 때 경찰이 김병량 시장을 구속합니다. H1 건설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먼저 밝혔기 때문인 걸로 추정이 될 뿐이죠. 그 덕택에 그때 2002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김병량 씨는 떨어지고 한나라당의 이대엽 씨가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아까 고소가 됐으니까 도망 다니다가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근데 그런 이재명 씨가 인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새로 시장이 된 이대엽 씨는 부패 척결을 1순위로 내거는데 본인이 이제 또 거꾸로 부패 위기에 몰립니다. 네, 추적 60분 보도덕택에 이재명 씨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덕분에 2006년, 2005년도에 열린우리당 입당을 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 성남시장 출마합니다. 낙선을 하죠. 하지만 2010년 선거 때는 성남시장에 당선돼서 그 후에 경기지사를 거쳐 대통령까지 노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뒤에는 공무원 사칭 문제가 깔려있죠. 그때 이재명 씨가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민변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재명 씨 검사 사칭 사건은 어떻게 됐었느냐? 2002년입니다. 검사는 무고와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월 형을 구형했는데 1심은 최 PD한테는 300만 원, 이재명 변호사한테는 2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했고요. 그 후에 이재명 씨는 검사 사칭한 거는 PD였고 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했던 걸로 보여요. 기록만 하고 전화는 최 PD가 걸었다. 근데 그때 대화했던 것 중에 내용을 이재명 씨가 나중에 공개를 하죠. 그때 최 PD가 반대했는데 이재명 씨가 그냥 공개해버리죠. 2심에서 이재명 씨는 15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자, 이재명 씨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2002년도에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되는 거죠. 저는 쭉 취재를 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기자는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차이점은 있죠. 검경은 사법경찰관이라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자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취재가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수사보다. 수사는 그냥 일로 오세요 그러면 되고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자들 중에 검경을 사칭해서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취재윤리 위반이죠.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검경보다 한 단계 높은 수사를 하는 게, 취재를 하는 게 그게 기자의 능력이죠. 그걸 investigative report, 탐사보도라고 합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야고. 근데 검경은 강제권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은 못하지만 옛날엔 고문도 했잖아요. 안 불면 죽인다라고 하면 또 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린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설득을 해내느냐? 이게 많은 기자들의 고민이죠. 저 역시 고민이고.
저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방법을 쓰라고 권합니다.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수지킴 사건이라고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DJ 말기에 4대 게이트 뭐 그런 사건인데, 저는 그 수지킴 가족을 처음 찾아갔을 때 오빠였죠. 제천가 충주에선가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그랬고, 부인은 문방구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처음 찾아가니까 그때까지 수지킴은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그 부인이. 아이고, 뭐 당연히 박대죠. 그분들은 뭐 기자라 그래도 기자가 그냥 공무원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남편이 오시길래 또 내 기자다라고 하면서 당신 여동생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경계하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억울한 게 있으니까 뻥 터지면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들을 수 있었고, 근데 그건 한쪽의 주장이죠. 그걸 좀 더 확인해서 기사화했는데 기사를 안 실어줬고, 그래서 그거를 7년을 들고 다니다가 주간동화에 쓰므로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함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의 죽음이 한 15년 만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됐었죠. 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설득을 해내라. 기자가 설득을 해내라. 그게 능력이다. 글 잘 쓰는 게 기자가 아니라 사람을 설득해내는 게 능력이다. 근데 이걸 할 능력이 없거나 귀찮고 하니까 나 경찰인데, 나 검찰인데 이렇게 사칭을 합니다. 이재명 씨도 그런데 연루된 사람 중에 하나고. 편하죠. 그러려면 그쪽으로 갔어야지. 기자들도 그거 하고 싶으면 그걸로 갔어야지. 야구선수 중에서 타자들이 평생 3할대를 치면 대단한 타자라 그럽니다. 옛날에 장효조 이런 사람들. 근데 그분들도 보게 되면 10번 중에 7번은 나오면은 그냥 아웃되고 가는 거예요. 매번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수공권으로 큰 부를 잃은 정주영 회장도 실현은 숱하게 당했죠. 그러나 실패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또 가고 성공할 때까지. 결론.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할 때,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략하고 성급하게 덤비고 또 어떻게 만들어서 꾸며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조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왜 생기느냐? 데스크가 이제 우리 기자들의 그 상급자들이죠. 이거 취재해 갖고 와라는 구체안을 줘버립니다. 목표를 주면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뛰다 보니까 이렇게 빠집니다. 저는 뭐 제 자랑인지 아닌지 제 이것 때문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위에서 이거 좀 취재해야 그래갖고 취재하다가 안 되면 못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뒤로 나자빠집니다. 네. 그 중에 뭐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여성분인데 뭐 어떻게 됐다 그걸 취재하라 그러는데 난 못하겠다고 나잡혔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안 썼기 때문에 동아일보도 살았고 저도 살았습니다. 그분도 살았죠. 근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 이런 것들이 참 고달퍼요. 천안함 사건 때도 보게 되면 이럴 것이다 하고 미리 예단을 하고 취재를 하라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거 맞추려고 고생하다가 억지로 만들어 오니까 오보가 나와서 막 허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좌파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뭐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서 한국 천안함을 박았다, 미국 잠수함이 했다, 뭐 생쇼가 나오는 겁니다. 또 그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탐해체도 덤벼들어갖고 더 뒤죽박죽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 방송을 얼마나 봐줄지 모르지만 우리 언론계 종사자들 제발 소문에 현역되지 말고요. 그리고 기자들도 위에서 오더라도 본인이 딱 판단해서 아니면 아닌 걸로 가십시오. 손해 좀 봅니다. 전 손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맞다고 생각되면 어떻게든 밉니다. 수지킴 사건 7년을 밀어붙여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청와대랑 티격태격 다투기도 했었지만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피살되고 시신이 태워졌을 때 김여정이가 보냈다고 하는 북한 사과 통지문 4개가 있는 걸 아직도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제가 캘 겁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캡니다. 조작입니다. 아니면 내통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걸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터지는데
자, MBC, 동아일보 기자, 채널A 기자 틀렸다고 그렇게 떠들어 놓고 당신들은 왜 이게 뭡니까? 그리고 KBS, 채널A 기자 틀렸다고 해놓고 당신들은 뭡니까? 이재명, 그렇게 뭐 정의의 사나이처럼 하면서 당신은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걸러내야 됩니다. 진짜하고 가짜는 아주 비슷한데 사이비는 비슷할 사자예요. 근데 끝에 비자, 아닐 비자가 붙죠. 힘들어도 정통으로 가야 됩니다. 기자나 검사나 검찰, 경찰도 급하게 가려니까 고문을 하고 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도 그렇고요.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하잖아요. 이런 걸 걸러내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